네, 우리 학교 가장 대표적인 학종 전형이 DKU 인재 전형이잖아요. 그럼 DKU 인재 전형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보게 되나요? 뭐 크게 3대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돼요.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40%, 그다음에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20%에 해당이 돼요. 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저는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단국대 학종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많이 듣는 얘기고요. 정말 지겹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단국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신 평균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적 추이.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렸다라고 하면 뭐 좋게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 등급을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점수라든지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 평가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수업 상황의 모습들. 그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등급과 이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이 주무시는 학생들 많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아, 선생님, 그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양이 중요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장수가 중요한가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선택과 집중. 그러려면 이제 생활기록부의 어떤 학생의 모습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적혀 있을 때 저희가 평가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뭐 20장, 30장, 40장, 50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렸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팩트에 근거한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장수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이나 교회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에 비해서 현역 고3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3 학생들하고 재수 3수한 학생들과의 어떤 차이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정관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에 임할 때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사례 하나 들어서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태희 학생이 생각했을 때 학종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합격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한 사람이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이지만 또 꿈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뭐 1학년 때부터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진로 꼭 그런 학생들만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상담학과 학생인데 1학년 때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상담학과인데 기자?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또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3학년 때 돼서 자기가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진로가 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금 변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활동과 고민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났을 때 저희가 이제 좋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담학과 작년에 들어온 DK 이제 합격 사례인데요. 내신 평균 등급이 한 3등급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DK 이제 상담학과에 131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성적만 봤을 때는 60등을 했어요. 반 정도. 반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했더니 서류 6위를 하고 최초 합격으로 6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역량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그런 근거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서는요.
지금 선택 과목들 상담학과와 관련된 뭐 심리학 과목이라든지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좀 이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도 이제 또래 상담 동아리 하면서 멘토 멘티로서 활약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1학년 때는 4등급이었는데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2등급 중반대로 진입이 돼요. 상승했군요. 네, 그래서 상승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모습들 정말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선생님들의 기록에서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 합격을 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등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태희 씨? 제가 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물리학과에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약간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질문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받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과목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단국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하려면 물리2를 필수로 이수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 합격생들의 서류를 보면 물리학 2를 꼭 다 듣지는 않았어요. 그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학과와 맞는 뭐 선택 과목들을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고교의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개설 여부도 있고 공동교육과정 여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그 과목을 들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올해의 가장 핫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올해부터 수상 내역이 학기당 하나로 제한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 때는 막 수상 한 개라도 더 하려고 대회에 계속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수상 내역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국대학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수상을 이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관련 활동 쪽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예. 전공과 관련된 예. 수상 내역이어야겠네요. 예. 단국대는 굉장히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교가 죽전과 천안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복수 지원 가능하죠? 예,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동일 전형으로는 이제 복수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국대학교 꼭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복수 지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이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